파키스탄 최북단 좁은 계곡과 험준한 산 사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들만의 생활 방식을 보존해온 공동체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칼라시족입니다. 이 소수민족은 독특한 종교적 관습, 조상의 언어, 구전 전수와 가족 협력을 기반으로 한 사회체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관습을 넘어 가장 눈에 띄는 측면 중 하나는 많은 여성들의 외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는 흔하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밝은 눈, 하얀 피부, 금발이나 갈색 머리. 이러한 특징과 옷차림, 문화적 표현 방식 덕분에 그들은 세계 원주민 사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은 현실의 일부일 뿐입니다. 관광, 이주, 기후변화로 인한 끊임없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회적 구조, 축제, 지식, 주변 환경과의 관계는 여전히 지속되는 문화를 보여줍니다. 공동체가 본질을 잃지 않고 적응해야 할 때 무엇이 남고 무엇이 변화할까요? 문다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작해볼까요? 칼라시, 불가능한 산맥 속에서 살아남은 문화, 파키스탄 북서부. 치트랄 지구에는 분부레트, 룸부르, 비리르라는 세 개의 좁은 계곡이 있습니다. 힌두쿠시 산맥에 위치한 이 계곡은 해발 2000m가 넘습니다. 이 지역은 험준한 산, 가파른 경사, 울창한 숲, 맑은 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환경은 수세기 동안 칼라시 공동체의 생활 조건을 결정해왔습니다. 지형이 험난합니다. 경사는 고르지 않게 올라가고 좁고 포장되지 않은 길은 나무 다리를 건너거나 바위면에 붙어 있습니다. 겨울에는 폭설이 내려 도로가 뒤덮여 통행이 어려워집니다. 우기에는 산사태가 자주 발생하므로 대체 경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시간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도보나 극한 상황에 대비한 차량으로 장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마을은 지형의 경사를 활용한 돌계단 위에 지어졌습니다. 전통 가옥은 인근 숲에서 난 나무, 강돌, 압축된 진흙 등 현지 재료를 사용합니다. 평평한 지붕은 음식을 말리거나 보관하는 등의 추가 기능을 갖습니다. 집의 배치는 산의 구조를 본떠서 서로를 지탱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층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후는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 겨울은 길고 추워서 계곡에는 몇 주 동안 눈이 쌓입니다. 여름에는 날씨가 건조하지만 불규칙한 비가 내려 강물이 범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주민들은 이동성, 생산, 공급을 계획하기 위해 끊임없이 적응해야 합니다. 이 물은 산에서 녹은 눈이 강으로 흘러들어옵니다. 물을 집으로 보내기 위해 가족들은 돌과 나무로 만든 수동 분배 시스템을 만들어 액체가 자연 경사면을 가로질러 이동하도록 합니다. 지방 배급 시스템이 없습니다. 정의는 공급이 가능할 경우 간헐적으로 작동하는 발전이나 소규모 지역 전력망에 의존합니다. 이 지역의 지리적 특징은 역사적으로 외부 세계와의 접촉 정도를 결정해왔습니다. 이 계곡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수세기 동안 다른 지역 사회, 상인, 외부 당국과의 상호작용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제한은 우연이 아니라 지형, 기후, 공식적인 인프라 부족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칼라시 공동체는 이러한 상황에 적합한 조직 형태를 개발했습니다. 산악 환경은 물리적 장벽이자 문화적 경계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분리는 장기간 외부의 강요 없이 진화된 내부 구조의 영구성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다른 민족과의 소통 경로가 거의 없었고 통행도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고립은 칼라샤 문화의 보존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지역 환경과 다른 종교적, 사회적 관행의 지속성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변 부족들이 다수 종교를 받아들인 반면 칼라시족은 그들만의 신앙 체계를 유지했고 그로 인해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문화적 차이가 생겨났습니다. 이 지역의 존재는 19세기 영국의 식민지 확장 당시에 처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대륙의 다른 지역과는 다른 구조와 의식을 갖춘 농촌 상한 지역 사회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언급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국가와의 접촉은 제한적이었고 고립 조건은 변함없이 유지되었습니다. 역사적 변화 속의 적응과 저항 수세기 동안 칼라시 부족은 독특한 문화 집단으로서의 연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에 직면해 왔습니다. 이 지역의 역사에는 영토적 이주, 지역 내 주요 종교의 확장, 강제 동화의 사례, 지역 및 국가 정치 강대국과의 관계 변화 등이 포함됩니다. 중세시대의 칼라시족은 오늘날보다 더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그들의 정착지는 산악지방의 여러 계곡으로 확장되었고 그들은 지역적으로 조직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습니다. 영토의 통제는 공식적인 중앙기관 없이 내부 협정을 통해 행사되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조직은 당시의 지형 조건과 정치적 맥락에 맞춰 변화했습니다.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아대륙 남서쪽에서 이슬람이 확장되면서 주변 지역에 광범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변 지역 사회의 대부분은 이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사회적, 정치적 구조를 이슬람 에미리트와 공국에 통합했습니다. 칼라시족은 그러한 과정을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의 전통적인 신앙 체계를 실천했습니다. 종교적으로 점점 동질화되어가는 환경에서 다신교적 관행이 지속되면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보호가 덜 된 계곡에 정착한 칼라시족 공동체는 개종, 이주, 자치권 상실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 결과 영토가 축소되어 공동체는 세계의 주요 계곡으로 후퇴하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16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는 비옥한 땅과 교통로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칼라시족에 대한 압박이 커졌습니다. 이슬람 신앙을 믿는 부족 지도자와 지방 당국의 개입으로 인해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생산 자원이 손실되고 고지대가 조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이전에는 일상생활의 일부였던 공간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19세기에 영국 제국이 인도 북부로 진출하면서 칼라시족 공동체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었습니다. 식민지 관리, 선교사, 탐험가들은 그들의 종교적, 사회적, 언어적 관행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이전의 치트랄 군주국 내에 고립된 소수 민족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인류학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문화적, 영토적 보호 정책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식민지 시대의 칼라시 계곡으로 가는 몇몇 접근로가 조성되고 관측소가 세워졌지만 이러한 변화는 지역 사회의 구조적 조건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법적 인정이나 영토권의 방어를 의미하지 않고 연구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1947년 파키스탄이 독립한 후 칼라시는 새로운 이슬람 공화국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종교적 소수민족으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전통적 관행의 보존, 언어 사용, 토지 지배를 보장하는 강력한 법적 틀이 갖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 계획 결정에 칼라시 대표가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다양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지역 사회에 대한 압박이 커졌습니다. 농촌 지역에 공립학교가 설립되고 대중매체가 등장하고 외부 종교단체가 생겨나면서 지역 지식과 관습의 전수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부 젊은이들은 계곡 바깥으로 나가 공부를 시작했고 도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우르두어나 파슈투어와 같은 언어를 채택했습니다. 동시에 개인의 결정에 의한 종교적 개종 과정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강요된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응집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집단 의례, 축제 달력, 전통적인 공동체 규범을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전에는 합의를 통해 작동하던 내부 역학이 변화했습니다. 지속적인 문제 중 하나는 토지의 법적 지위입니다. 칼라시 가문 중 다수는 정식으로 등록된 재산권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외부 행위자에 의한 토지 수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영토 갈등은 농경지에 대한 접근과 의식이나 방목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역의 보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1990년대 이래로 여러 인권단체, 학자, 문화재단이 칼라시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해왔습니다. 여기에는 이중언어 학교, 언어 문서화 센터, 문화적 표현을 촉진하는 공간 등이 포함됩니다.
내부 균형, 칼라시족의 가족, 시족 및 규범 칼라시족 공동체는 친족 기반의 사회 시스템을 중심으로 조직되었으며 가족 관계와 시족 간의 협력을 통해 집단 생활이 규정됩니다. 각 계곡에는 내부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되지만 공유된 구전 규칙을 통해 상호 지원의 유대감을 유지하는 대규모 가족 집단이 있습니다. 구조적 핵심은 대가족입니다. 이는 혈연이나 인척관계로 관련된 여러 국내 핵심으로 구성됩니다. 부모, 자녀, 조부모, 삼촌, 사촌은 자원, 의무, 결정을 공유하는 단위를 형성합니다. 같은 가족 집단의 집은 서로 가까이 있는 경우가 많고 일부는 공용 안뜰이나 복도를 통해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산 양도는 표준화된 법률 제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주택과 토지의 할당은 필요성, 선임자, 후손 간의 공평한 분배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고위 구성원 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런 조치는 전통적으로 존중되며 공식적인 국가 기록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시족은 남성 계통으로 연합된 여러 가족을 묶습니다. 각 부족은 공유된 구전 역사와 상징, 이야기, 결혼 규범 등 그것을 구별하는 특정 관행을 유지합니다. 같은 시족 구성원 간의 결혼은 제한되며 공동체 외부인과의 교류는 내부 관행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평가됩니다. 여러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은 공개 회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의무적인 공식적 구조는 없지만 이러한 집회는 모든 참가자가 인정하는 규칙을 따릅니다.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인 카지는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정통성은 지역 사회의 존중, 규칙에 대한 지식, 분쟁을 해결하는 능력에 기초합니다. 카지들은 영구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며 선거제도에 의해 선출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합의와 집단 생활에서의 그들의 궤적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가족 갈등과 시족 간의 분쟁에 개입하고 지역 사회 행사를 조정하고 공통 규칙이 준수되는지 감독합니다. 그의 개입은 사회적 균형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규칙은 강요보다는 집단적 수용을 통해 더 잘 준수됩니다. 이러한 결정은 사전 합의와 사회적 환경의 압력에 의해 뒷받침되기 때문에 수행됩니다. 규칙 준수를 강제하는 것은 공동의 책임이며 주로 노령층이 맡는다. 아이를 키우는 데는 가족 전체의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각 가족이 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지만 시족 내의 다른 성인들이 매일 자녀 양육에 참여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농업, 가축 사육, 의뢰 업무에 나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참여하며 관찰과 연습을 통해 배웁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집단 역학의 일부가 됩니다. 계곡 지역의 정규 교육은 제한적이다. 대부분의 학습은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인 기술로는 농업, 목축, 건설, 요리, 자수, 환경관리 등이 있습니다. 칼라시아 문어, 속담, 전통노래, 구전 이야기 등이 실용적, 사회적 교육 자료로 사용됩니다. 축하 행사는 가족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시족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런 행사에서는 일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공동활동을 조직합니다. 결혼식, 입회식, 계절별 축제 등을 통해 지역 사회 내에서 각 집단의 역할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가의 수로 청소, 다리 수리, 의뢰 구조물 건축 등 집단적 노력이 필요한 업무는 집회에서 합의를 통해 일정을 정합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참여하지만 조직에 대한 결정권은 대개 나이 많은 남성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농업 달력과 기후 조건에 맞춰 조정됩니다. 가족의 전문화도 업무 배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부 그룹은 동물 사육에 전념하고 다른 그룹은 와인 생산이나 의류 제작에 전념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며 각 가족 집단의 내부적 인식의 일부입니다. 계곡에서의 일상 1. 자원, 칼라시 자립. 칼라시 부족의 일상 활동은 기후, 계절, 천연자원의 가용성에 따라 구성됩니다. 하루는 일출에 시작해서 일몰에 끝납니다. 가족들은 나이, 개인의 능력, 즉각적인 필요에 따라 실용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분배합니다.
업무는 계층 구조가 아닌 기능별로 나뉩니다. 성인 남성이 주로 목축을 담당합니다. 그들은 계절에 따라 바뀌는 길을 따라 염소와 양떼를 몰고 다닙니다. 겨울에는 동물들을 마을 근처의 보호소에 가두고 여름에는 더 나은 목초지가 있는 고지대를 찾아 이동합니다. 이러한 계절적 변화로 인해 집을 떠나 며칠을 보내야 합니다. 가축은 우유, 고기, 양모와 같은 필수품을 제공합니다. 우유는 수작업 과정을 거쳐 치즈나 요구르트로 변환됩니다. 고기는 적당히 섭취하며 특별한 경우에만 먹습니다. 양모는 담요, 따뜻한 옷, 일상용품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생산물은 그 순간의 필요에 따라 저장되거나 소비되거나 교환됩니다. 여성은 가정과 생산적인 환경 모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들은 음식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장작을 모으고 농장 일을 돕습니다. 그들은 또한 수작업 자수를 통해 전통 의상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다채로운 실로 장식된 이러한 의류는 일상복과 축하 행사에 꼭 입힙니다. 이를 만드는 기술은 정식적인 교육 없이 어머니로부터 딸에게 전수됩니다. 농업은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가족들은 집 근처의 작은 밭이나 산의 계단식 밭에서 밀, 옥수수, 보리, 렌즈콩, 콩을 재배합니다. 살구, 호두, 포도, 사과 등의 과일도 심습니다. 기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도구는 수작업으로 현지에서 제작되었습니다. 농사 달력은 계절에 따라 조정됩니다. 봄에 파종하고 겨울 전에 수확합니다. 농업 주기에서 가장 힘든 단계에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수확이나 토지 준비를 가속화합니다. 활동은 가용성과 친밀감을 기반으로 이웃 가족 간에 조정됩니다. 이 작업을 담당하는 중앙기관은 없지만 일부 회원의 세션 구성에 대한 전문성이 비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식품 보존은 필수적인 관행입니다. 곡물과 과일을 보관하기 위해 집안에 높고 건조하며 통풍이 잘 되는 공간을 활용합니다. 밀, 옥수수, 견과류는 진흙과 나무로 만든 큰 용기에 저장됩니다. 이 보호구역은 눈으로 인해 시골에 접근하기 어려운 겨울에도 대비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가장 특징적인 제품 중 하나가 수제 와인입니다. 이 와인은 1년 중 특정한 시기에 현지 포도와 전통적인 제조 방법을 사용하여 생산됩니다. 와인은 진흙이나 나무 용기에 담아 발효시키며 종교의식이나 집단 축하 행사에만 사용됩니다. 상업적 목적을 위해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칼라시 경제 시스템은 임금이나 고용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의 대부분은 현지에서 생산됩니다. 소금, 비누, 금속 도구, 약품과 같은 품목을 사야 할 때 일부 가족은 농산물 잉여물이나 손으로 만든 직물을 판매합니다. 물물 교환은 흔한 관행이다. 건설, 물품 운송, 도구 수리 등의 도움을 받기 위해 식량을 교환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교환은 공식적인 구조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와 호혜성에 기초합니다. 요리와 난방에 사용되는 에너지는 장작에서 나옵니다. 이 자원은 나무 고갈을 막는 관행에 따라 인근 숲에서 수집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 많은 양을 비축합니다. 집안에서는 진흙 오븐과 돌 난로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전기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부 주택에는 저용량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작은 공간에 빛을 비추거나 기본적인 기기를 충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석유 램프나 촛불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보완적 기술은 기존 방법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했습니다. 주택은 주변 환경에서 얻은 자원을 이용하여 지어지고 유지됩니다. 집을 수리하거나 확장하는 데는 가족과 이웃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집단적으로 계획되며 함께 식사를 합니다. 건설 산업이나 외부 기술 무역은 없습니다. 노래와 희생 사이. 칼라시 영적 질서. 칼라시족의 종교체계는 다신교이며 여러 신을 숭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들은 자연적 요소, 농업주기, 보이지 않는 힘,
삶의 집단적 측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종교는 신성한 경전이나 영구적인 사원에 기초하지 않고 구전으로 전해진 관습, 주기적 의례, 자연 속의 신성한 공간에 기초합니다. 주요 신들 중에는 창조신으로 여겨지는 대자우가 있습니다. 발루메이는 다산과 축제와 연관이 있고 마한더는 가축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밖에도 강, 숲, 산, 천연 온천 등 특정 장소와 연결된 작은 정령들도 있습니다. 각 영적 존재는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불러내는 방식은 의식 일정이나 특정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식은 현지에서 알타리스타라고 불리는 야외 제단이나 돌과 나무로 둘러싸인 숲에서 거행됩니다. 이러한 공간은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지며 일상활동과 분리됩니다. 참여는 누가 어떤 상황에서 참여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는 커뮤니티 규칙에 따라 규제됩니다. 의식을 주관하는 인물은 전통 사제나 무당입니다. 이 사람은 영구직이나 세습직을 맡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의식 기도에 대한 지식, 의식 진행 경험, 지역 사회 내에서의 태도 등을 바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들의 주요 기능은 희생 제사를 조정하고 기도를 지시하고 부족권과 영적 세력 사이의 상징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의식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주로 염소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 행사는 상업적 또는 음식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동물은 감사의 표시로, 보호를 요청하는 표시로 신과의 균형을 이루는 행위로 바쳐집니다. 의식이 끝나면 고기는 의식의 목적에 따라 참석자들에게 나눠주거나 그 자리에서 먹습니다. 전체 과정에는 노래, 기도, 때로는 그룹 댄스가 수반됩니다. 의례 달력은 농업 주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 파종, 여름의 시작, 수확, 동지는 의식의 중요한 순간을 나타낸다. 각 계곡마다 축하의 형태와 시기는 다르지만 모두 감사, 갱신, 자연과의 균형을 추구하는 공통된 논리를 유지합니다. 칼라시족은 정식 사원 대신 일시적인 의식 구조물이나 지속적인 이용이 특징인 자연 공간을 사용합니다. 숲속의 빈터, 특정 모양의 돌, 물 공급원 등이 특정 날짜의 의식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눈에 띄는 기호로 표시되며 집단적 존중을 통해 보존됩니다. 의례용 와인의 생산과 사용은 의례 체계의 일부입니다. 포도는 계곡에서 재배되며 전통적인 공정을 통해 가공됩니다. 와인은 영적인 맥락 밖에서는 마시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식을 위해 예약되어 있으며 그 분배가 규제되어 있습니다. 이를 소비하는 것은 수호신과의 교감 행위이자 의식에 대한 집단적 참여를 나타냅니다. 신성한 공간에 대한 접근은 의식적 순수성의 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성의 월경이나 최근 사망을 경험한 경우 등 일시적인 상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종교 활동으로 돌아가기 전에 정화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제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에 의해 확립된 규칙을 준수한다는 의미입니다. 칼라시 종교는 기능적 공간과 영적 공간을 구분합니다. 집, 들판, 도로, 방목지는 인간의 영역에 속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제단, 의식용숲, 일부 수원은 오로지 영적인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런 분리 현상은 의식에서 입는 옷, 행동, 언어에 반영됩니다. 의식 주문은 신앙체계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은 기록되거나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는 반복을 통해 학습되고 특정한 맥락에서 낭송됩니다. 어떤 이들은 특정 신을 부르고 어떤 이들은 신화적인 일화를 이야기하거나 제물을 바칠 때 상징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러한 노래는 축제 기간에 전승되는데 어린이와 청소년은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 노래를 듣고 기억합니다. 생활 의례, 칼라시 계곡의 축제와 문화적 통일, 칼라시 공동체의 축제는 집단적 표현의 필수적인 순간입니다. 이러한 축제는 1년 중 특정 날짜에 기념되며 농업주기, 계절 변화 또는 전통 달력의 중요한 행사와 일치합니다.
이런 축제는 공유된 정체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의 영적 균형을 새롭게 합니다. 조시 축제는 칠림 주스트라고도 불리며 봄의 도래를 알립니다. 이 행사는 5월에서 6월 사이에 열립니다. 이 축제를 위해 칼라시 계곡 3곳에서는 집 청소, 전통 음식 준비, 자수 의상 만들기 또는 복구 등 특정 작업을 며칠 동안 준비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밝은 색상의 실과 특징적인 액세서리로 최고의 의상을 선보입니다. 조시 기간 동안 수호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모닥불을 피우고 행렬을 벌이고 공동체 활동이 조직됩니다. 의식에는 집단 정화의식, 샘물 사용, 상징적인 동물 희생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다가올 농업 주기를 위해 작물과 가축을 영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으로 여겨진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인 8월에서 9월 사이에 우차우 축제가 열립니다. 그 목적은 수학기 동안 얻은 풍요로움에 대해 신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준비 과정에는 지역사회의 잔치에 사용할 과일, 곡물, 견과류를 모으고 고르는 일이 포함됩니다. 이 축제는 제물 바치기, 집단 의례, 의식용 와인 분배 등 여러 단계로 진행됩니다. 우차우의 각 단계에는 공간 조정, 음식 구성, 프로그램 실행 촉진을 담당하는 리더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시와 마찬가지로 의식적인 성가, 공동 인사, 야외 활동은 경험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가장 길고 복잡한 축제는 12월과 1월에 열리는 차오모스입니다. 이날은 동지와 일치하며 칼라시 의례 연도가 마무리됨을 의미합니다. 이 축제에는 연령대와 성별에 따라 차별화된 활동이 포함되며 여러 단계로 구성된 며칠에 걸쳐 진행됩니다. 차오모스 기간 동안에는 가족 연회, 야간 댄스, 마을 간 방문, 상징적 게임 등이 조직됩니다. 어떤 시간에는 일부 공간이 사적인 의식을 위해 제한됩니다. 의식용 와인을 조심스럽게 나누어주고 이 축제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노래를 부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경연대회, 전통시합, 의식노래 학습 세션에 참여합니다. 이 과정은 세대 간 문화 전수를 강화합니다. 이러한 축제는 종교적 내용을 넘어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갖습니다. 결혼 약속을 알리고 사소한 분쟁을 해결하고 가족 간의 물품 교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들은 지역사회 구성원 전체를 하나로 모아 협력을 특징으로 하는 환경에서 사회적 관계의 재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합니다. 각 계곡은 기본적인 구조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제를 기념하는 방식에서 고유한 특징을 유지합니다. 분부레트는 접근성이 더 뛰어나서 방문객이 더 많은 대규모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하지만 룸부르와 비리르에서는 축하 행사가 더 절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각 축제의 핵심 요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세 계곡에서 공유됩니다. 축제와 관련된 문화적 표현으로는 음악, 춤, 의복, 음식 등이 있습니다. 음악은 드럼, 나무, 피리, 합창으로 연주됩니다. 멜로디는 반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집단적 학습을 용이하게 합니다. 일부 노래는 의례 일정의 특정 순간에만 독점적으로 연주되며 해당 날짜 외에는 연주되지 않습니다. 춤은 그룹, 원 또는 줄을 지어 공연됩니다. 관객과 참가자 사이에 구분이 없습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이 간단한 패턴을 따라가며 리드미컬한 움직임과 조화로운 함성을 외치도록 초대합니다. 이러한 춤은 그룹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하는 통합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칼라시족의 미학, 상징, 여성적 우아함. 칼라시 사회에서는 일부 여성이 밝은 색의 눈이나 머리카락과 같은 신체적 특징뿐만 아니라 문화적 공간에서의 존재감으로 인해 아름다움을 인정받습니다. 이런 인식은 그들의 태도, 축제 기간 동안의 옷차림, 자수의 품질, 의식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등을 통해 형성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름다움은 정체성의 표현과 물려받은 미적 코드에 대한 존중과 연결됩니다. 공개 행사 때 어떤 여성들은 옷을 조화롭게 조합하고 전통적인 액세서리를 복원하고 춤을 주도하는 것으로 두드러진다.
소녀와 청소년은 이런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을 통해 어떤 요소가 가치 있게 여겨지는지 배웁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아름다움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정의되고 공유되는 우아함에 대한 것입니다. 칼라시 미학은 장식적인 차원을 넘어선 기능을 하는 복잡한 시각 체계입니다. 그것은 일상생활과 의식 모두에 존재하며 의복, 헤어스타일, 장신구 및 기타 시각적 상징을 통해 표현됩니다. 이러한 각 요소는 나이, 소속, 결혼 여부 또는 의식 행사 참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방문객이 가장 눈에 띄는 측면 중 하나는 지역 사회의 물리적 특징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녹색이나 파란 눈, 밝은 피부, 금발이나 갈색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인류학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집단 내에서 내부적 구별점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일상생활의 일부이며 사회 구조나 지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미용 관리에는 외부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결함, 의복의 보존, 색상의 적절한 조합, 전통 패턴에 대한 충실성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런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집단적 기억을 존중하고 지역 사회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여성들은 어린 시절부터 배운 기술을 이용해 직접 옷을 만든다. 검은색이나 갈색 등 어두운 톤의 긴 드레스에는 소매, 가슴, 치마를 따라 패턴이 들어간 다채로운 실로 자수가 놓여 있습니다. 각각의 디자인은 원산지, 착용자의 연령, 사용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자수에는 혈통이나 특정 의식과의 관계 등 구체적인 의미를 지닌 기하학적 모티브가 포함됩니다. 일부 여성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개인적인 세부 정보를 추가하거나 스스로를 변화시킵니다. 이 작업은 몇 주가 걸릴 수 있으며 정밀함, 인내심, 문화적 패턴에 대한 깊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성들은 옷 외에도 짠 벨트, 구슬 목걸이, 뼈나 금속 팔찌, 장식용 빗, 손으로 꿰맨 장신구를 착용합니다. 이러한 품목은 선택 사양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각 개인이 집단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나타내며 삶의 단계나 사회적 맥락에 적응합니다. 슈슈트라고 불리는 전통적인 여성용 머리 장식은 구슬, 조개, 실, 때로는 동전으로 수놓은 왕관입니다. 따은 머리에 붙이고 뒤로 늘어지는 띠가 달린 경우도 있습니다. 축제 때 입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마을에서는 일상복의 일부로 입기도 합니다. 헤어스타일은 시각적 앙상블의 또 다른 필수 요소입니다. 여성들은 머리를 한 가닥이나 두 가닥으로 따아 묶고 리본으로 장식합니다. 이런 스타일은 단순히 미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것이 아닙니다. 연령, 가문의 지위, 상황을 전달하는 문화적 패턴을 따릅니다. 여자들은 더 단순한 머리 스타일을 한다. 성인 여성은 시각적인 세부 사항을 더 많이 포함합니다. 남자들은 중립적인 색상의 면이나 모직 튜닉을 입고 둥근 모직 모자인 파코를 쓴다. 축제적인 상황에서는 자수 조끼나 장식용 벨트를 착용합니다. 그녀의 복장은 여성들의 복장에 비해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확한 시각적 규정을 따릅니다. 일부 의식에서는 몸의 수치나 색소가 들어간 흙, 오일 등을 이용해 그림을 그립니다. 행사에 따라 얼굴, 손 또는 팔의 선이 그려집니다. 이런 표시는 일시적이지만 영적 참여를 강화해줍니다. 재료는 집에서 준비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또는 그룹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위협과 행동 사이, 문화적 위험과 칼라시 세계의 방어. 칼라시 문화는 현재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압력 요인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특징을 공유합니다. 즉, 전통적 삶의 방식, 지역 사회 조직, 문화 전승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규제되지 않은 관광, 기후 변화, 이주 과정, 영토 갈등 등이 포함됩니다. 관광은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입니다. 조시와 차우모스 같은 축제 기간에는
축제를 즐기려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계곡을 방문합니다. 일부 가족은 자발적으로 방문객을 돕는 반면 대규모 인원이 모여 긴장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카메라, 허가받지 않은 녹화, 소셜미디어에 이미지가 유포되면서 개인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의식이 부당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참관객을 수용하기 위해 의식이 중단되거나 형식이 바뀌면서 문화적 관습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축하 행사는 단축되었거나 특정 행사가 관광객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러한 점진적인 변화는 사건의 원래 의미에 영향을 미칩니다. 동시에 일부 지역 사회 구성원은 방문객에게 수공예품, 가이드 투어,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활동은 수입을 창출했지만 상징적 요소를 상품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위험성에 대한 내부 논쟁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화적 존중을 유지하기 위한 명확한 규칙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부적으로 관리되는 관광 경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젊은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에 대한 지역 정보 워크숍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원기관과 함께 추진하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는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 경계를 정의하고 어떤 공간을 공유하고 어떤 공간을 닫아둘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압박 요인은 기후변화입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계곡은 자연 순환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강수량이 불규칙해졌고 겨울이 길어졌으며 여름에는 예상치 못한 가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 식수 접근성, 가축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목초지의 가용성이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양치기들은 보호가 덜 된 외딴 지역으로 양떼를 몰고 가야만 했습니다. 신체적 노력과 이동 시간이 늘어납니다. 동물 질병도 증가하여 우유, 고기, 양모의 공급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집에서는 겨울 동안 더 많은 식량과 연료를 비축해야 하며 눈이나 산사태로 인해 몇 주 동안 고립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합니다. 나무다리나 산책로와 같은 지역 사회 인프라는 더 자주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가족들이 협력하여 접근 지점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 수리 여단이 조직되었습니다. 인구 통계학적 측면에서 도시 중심지로의 이주는 점차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청소년과 성인들은 일자리, 교육, 의료 서비스를 찾아 치트랄이나 페샤와르 같은 도시로 일시적으로 이주합니다. 유용한 자원, 지식 또는 도구를 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취업 연령대의 사람이 없으면 계곡의 사회 구조가 변화합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언론이 칼라시를 묘사하는 방식이다. 많은 경우 보도에서는 이국적이고 화려한 의상이나 이슬람 문화의 비이슬람적 측면만을 강조합니다. 이는 내부 역학, 현재 문제, 지역사회의 직접적인 의견을 무시하는 왜곡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칼라시 청소년들은 자신들만의 시청각 콘텐츠를 제작하고 녹음,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칼라시족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전략을 통해 파키스탄 북부에서 계속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사라지거나 시간에 따라 동결된 것이 아닙니다. 적응하고 선택하고 반응합니다. 현재 상황을 이해하려면 저항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화하는 것도 관찰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칼라시족은 단순히 과거에 의해서만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대응하는 능력에 의해서도 정의되는 정체성을 유지합니다.